자, 이번 시간은 1920년대 이제 국내에서 벌어졌던 어떤 이제 민족운동,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이 1920년대 와서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들이 크게 두 개의 계열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국외에서 하면 뭐 이제 그 무장투쟁, 싸워서 이제 그 국권을 되찾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국내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계열로 나눠져요. 자, 하나는 민족주의 계열과 하나는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또 하나는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요. 일단 무슨 주의라고 하면 앞에 게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민족주의는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어요? 민족, 우리 한민족이 이제 중요하다. 자, 우리 민족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실력을 길러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길러서 독립하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민족주의 계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1920년대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민지 조선의 어떤 이제 해방과 그다음에 계급 해방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사회주의가 기본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어떤 이제 그 대립 상황에서 이제 탄생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계급 해방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신분제는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본과 노동자의 어떤 이제 그런 갈등, 그런 게 없이, 그런 거 없애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회주의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이제 우리 민족운동을 하게 되면 보통 농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일단 보면은 뭐 지주, 뭐 소장농,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공장으로 따지면 자본가와 노동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조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대결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계급 해방. 그래서 보면은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자, 뭐 농민운동, 뭐 노동운동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보고요. 이따가 좀 다시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당시 20년대 국내에서 벌어졌던 민족운동 하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민족주의 계열의 어떤 이제 그 민족주의 계열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볼 겁니다. 자, 먼저 실력 양성 운동. 우리 실력 기르자, 우리 민족의. 자, 요거는 어느 계열이라고요? 그렇죠. 민족주의 계열이다. 라는 거 보고요. 자, 우리가 이 민족주의 계열 실력 양성 운동으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확인할 부분은 자,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물건 생산해가지고요, 그거 이제 사라라고 하는 거야.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물건, 우리가 이제 팔아주자, 우리가 사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물산 장려 운동을 시행한 목적을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1920년에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그러니까 일본의 회사, 기업 이런 게 이제 한국으로 진출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우리 민족 산업이 타격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 어떤 산업에 우리 민족 산업을 발전시키자. 우리 민족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생산한 물건 우리가 쓰자라고 하면서 물산 장려 운동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산 장려 운동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보면요. 자, 뭐 자급자족. 우리가 이제 생산해서 우리가 쓰자. 자급자족. 그다음에 뭐 국산품 애용. 자, 이렇게 국산품 이렇게 쓰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활동들을 이제 펼치고요. 자, 특히 물산 장려 운동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자, 평양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자, 장소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일제 방해와 탄압으로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이게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그냥 얼핏 보기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로 나타난 거는 이제 악영향들이 나타나게 돼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오히려 우리 국산품을 쓰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우리 국산품의 어떤 이제 물건 값이 가격이 이제 막 상승하는 거야. 왜? 수요가 많으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물건들이 많이 팔렸어요. 그럼 누구에게만 이익이 되는 거야? 이익은 다 누구한테 돌아가? 그쵸? 자본가한테만 이익이 이제 집중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악영향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성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대학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자, 목적 한번 보면요. 자, 일제 식민교육에 맞서, 자, 어떤 교육기관? 자, 그렇죠.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자. 자, 우리가 지금 식민지인 상황이야. 자, 우리 문화 통치한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뭐 고등교육, 전문교육 시켜주겠다라고 이제 하긴 하지만요. 이제 엄청 이제 극소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막 입학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에 이제 식민지, 우리 이제 그 조선인들이, 우리가 그럼 돈 모아서, 대학 만들자.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자, 전개 한번 보면요. 자, 이걸 이제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이상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상제 등이, 자, 밀립대학 기성준비회. 밀립대학 기성 준비회. 준비회. 자, 밀립대학 기성준비회라는 걸 이제 조직을 하고요. 모금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또 이제 전국으로 확산돼서 돈을 이제 많이 모으는데, 결국에는 일제 방해, 그 다음에 탄압으로 이제 실패로 끝나고요.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요. 그래가지고요. 이후에 이제 실패로 끝나고, 일본이 이제 지금 막 방해하고 탄압을 했잖아요. 이제 일본이 이야기하는 거야. 자, 너희들 이런 거, 니네들이 스스로 이런 거 대학교 만들지 마. 우리가 그럼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게,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거예요. 경성제국대학인데요. 이게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국립대, 서울에 있는 국립대, 서울대 있죠? 서울대학교의 어떤 출발이 경성제국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성제국대학이 이제 우리가 광복한 이후에 이제 서울대학교, 이렇게 이제 바뀐 거고요. 참고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지금 이제, 그 실력양성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로, 이 농촌 계몽 운동. 우리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민들 이제 깨우쳐주는, 계몽 운동을 시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는, 자, 문자 보급 운동. 자, 우리 농민들한테 글자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주도했던 언론사가 있어요. 자, 바로 조선일보예요. 자, 조선일보에서 문자보급운동 해가지고요. 이러한 구호로 했대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러한 구호로 우리 조선일보에서 문자보급운동 했고요. 또 그 다음에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 그 동아일보에서 했고요. 자, 이 분화로드라고 하는 건 러시아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요. 민중 속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국민들 속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농민들 속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그러니까 계몽 활동, 교육 이런 거랑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족주의 계열에서 시행했던 당시에 1920년도에 실력양성운동 확인을 해봤죠. 우리 그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 다음에 이제 농촌계몽운동.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문자보급운동과 분화로드 운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민족주의 계열에서 국내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 민족주의 운동, 민족운동 그런 거 이제 한번 확인을 꼭 정리를 해주세요. 이제는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제 당시 이제 국내에서 활동했던 어느 민족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사회주의 계열은 주로 농민, 노동운동 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사회주의 계열.
자, 1920년대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국내에 이제 퍼지게 되는 겁니다. 퍼지면서 각종 어떤 이제 사회 운동이 활성화돼요. 자, 활성화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흔히 사회주의 하면 자, 우리 자본가와 자, 우리 노동자 간의 어떤 대립, 또 이제 지주와 그 다음에 우리 농민 사이에 어떤 대립을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 있어? 누가 이러한 이제 이게 운동을 일으킬까? 자본가 노동자, 노동자, 지주 농민 중에서 농민 이렇게 이제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회주의 계열에서 시행했던 어떤 이제 민족운동 하면요, 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농민운동 보면요, 자, 그러니까 소작료가 너무 높은 거야. 지주가 이제 그 세금을 많이 떼는 거예요. 수수료를 많이 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당시 1920년대에 일본이 시행했던 어떤 경제 스타일이 뭐가 있었어요? 산미 증식 계획. 자, 우리나라의 쌀을 증산시켜서 그 증산된 양만 가져간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품종을 개량한다거나 또는 어떤 이제 뭐 수리시설을 이제 확충을 한다던가 막 다양한 이제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쌀 생산량이 증가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수리시설을 확충한다거나 뭐 개간 간척 사업 막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돼?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걸 다 누가 한다고요? 그 누구한테 이제 그걸 돈을 대라고 했냐면 우리 농민들한테, 소작인들한테 다 대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종 부담이 더 쌓인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요러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농민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소작료 지금 너무 높으니까 소작료 좀 인하해달라. 이런 걸 이제 요구를 하면서, 자, 우리 소작쟁이, 자, 우리 소작과 관련된 어떤 이제 다툼이 이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뭐냐면요, 자,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해요. 암태도에서 벌어졌던 소작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농민들이 왜 이렇게 노동운동을 그러니까 농민운동을 이제 그 시작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예시, 요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노동운동을 볼게요. 자, 조선인들은 임금이 일단 낮고요.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또 당시에 이제 어떤 공장 이런 거 보면은 그 일본인 그 자본가가 이제 공장 주인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차별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쟁이, 노동쟁의가 발생했다라는 거야. 노동과 관련된 어떤 이제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노동운동의 어떤 대표적인 게, 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원산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저번에 교육기관 할 때, 근대 교육할 때 한번 봤었어요. 자, 이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근대식 어떤 교육기관 하면은 원산학사라고 했었죠. 그때 원산학사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원산에 있던 그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학교를 만든 거잖아. 근대 학교를. 근데 거기에서 가르쳤던 게 뭐예요? 산수, 뭐 일본어 막 이런 거 가르쳤잖아. 결국에는 원산이라는 지역은 어떤 그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보면요, 일본과 무역을 하는 보통 그런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산에 무역을 하는 어떤 이제 항구 그런 도시니까 어떻게 돼요? 막 여기에 막 공장들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바로 이제 막 수출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산에 공장들이 많아요. 자, 거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돼? 조선인 노동자들이 파업하겠다, 총파업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1920년대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제 그 시행했던 민족운동,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꼭 기억을 하고요. 왜 시작을 했는지랑, 그 다음에 뭐 이거를, 그러니까 농민운동을 뭐 소작쟁이, 노동운동을 뭐 노동쟁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여러분들 함께 꼭 기억을 하세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1920년대 국내에서 벌어졌던 어떤 민족운동 가운데서 학생들이 주도해서 이제 일어났던 그 민족운동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여기 학생운동의 전개,
이거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두 가지 그 학생이 주도해서 두 가지 그 민족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자, 첫 번째는 자, 60만세 운동이에요. 자, 1926년 이제 6월 10일 날 이제 만세 운동이 이제 벌어졌다라는 건데요. 자, 이 60만세 운동을 이제 처음 이제 계획했던 세력이 이제 누구냐면요. 자, 당시에 있던 우리 사회주의. 자, 사회주의 세력과 그다음에 일부 민족주의 세력, 그다음에 학생 등이 이제 주도해 가지고요. 만세 시위를 이제 계획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고종의 어떤 장래일에 맞춰가지고 이제 계획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1926년, 이때 이제 보면은, 우리 당시 이제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제 순종 있죠? 그 순종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순종의 장래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순종의 장래일에 맞춰가지고요. 자, 만세 시위를 계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일제에 의해서 사전에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주의, 민족주의 세력들 잡혀간 거야. 어른들은. 근데 이제 학생들은 이제 안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던 이제 학생들은 기존에 계획되었던 이 60만세 운동을 이 학생층이 주도를 해가지고요. 이제 만세 운동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0만세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자, 그런데 이 60만세 운동이 어떤 이제 의의를 한번 보면은 어떤 거에 창립에 영향을 줬냐면 바로 신간회라는 국내 어떤 이후의 그 단체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독립운동 단체에. 이 신간회,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볼 거지만 이 신간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이 같이 만든 독립운동 단체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국내에 지금 20년대에 활동하는 이제 독립운동가 보면은 크게 이제 민족주의 계열과 그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나눠지죠. 둘이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야. 힘들어. 생각이 너무 이제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60만세 운동 때 이렇게 한번 같이 운동해보자 라고 이제 일부 민족주의랑 그다음에 사회주의랑 같이 이제 만세 운동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뜻을 맞춰가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신간회라는 이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어떤 연대의 어떤 이제 표현을 한 어떤 단체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층이 또 주도해서 이제 시행했던 독립운동은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자, 광주 학생들이 결국엔 이제 주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전개 한번 보면, 자, 광주 그 기차 안에서 이제 막 등교하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기차에 타고 있었는데요. 일본인 남학생이 우리 조선인 여학생을 이제 희롱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우리 조선인 남학생과 일본 학생 간에 싸움이 이제 벌어져요. 한일 학생 간 충돌이 벌어져. 자, 그런데 당시 이제 경찰에서는 일본 학생들 판만 막 들고 막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선 그다음에 일본 학생들 간의 충돌이었지만, 자, 이게 이제 점점점 확산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민족에 대한 차별 중지시켜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식민지 교육제도 없애라. 그 다음에 일제를 타도하자.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학생들 간의 다툼에서 이게 항일적인, 그러니까 식민지 전체를 약간 이제 식민지에 대한 어떤 저항의 표현으로 이제 점점 이제 확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학생들이 주도했으니까 학생들로만 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이제 크게 이 항일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누가 또 지원을 해줘요, 어떤 단체에서. 그 단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관회예요. 신관회. 아까 여기 위에 있죠, 신관회. 그 신관회가 이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이제 지원해주면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 같은 경우에는 자, 지난번에 자, 3.1운동 이후에 이제 벌어졌던 우리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다라는 거야. 3.1운동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 벌어졌던 이제 독립운동 가운데서 가장 이제 규모가 컸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요. 우리가 1920년대 학생들이 주도했던 우리 이제 독립운동, 민족운동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60만 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잘 기억을 하세요. 자, 1920년대 이제 국내 독립운동, 민족운동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우리 주제는요, 이 신간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직전에 이제 학생들이 주도했던 이제 그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봤을 때 60만 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해서 확인했었죠. 특히 이 60만 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이제 함께 계획을 한 이제 민족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 60만 세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이후에 탄생했던 게 이 신간회라는 조직이다라는 거죠. 자, 이 신간회라는 조직의 어떤 결성에 대한 거 한번 봅시다. 자, 일부 민족주의 계열이 당시에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자, 자치론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자치라고 하는 건 스스로 통치한다라는 거죠. 그냥 말뜻 자체로 보면 자치한다. 좋은 뜻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일부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장한 지금 이 자치론이라고 하는 거는 자, 민족주의 계열 가운데서 어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식민지 상태는 인정을 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제 식민 통치하는 거는 우리 조선 사람이 주도해서 하자라고 하는 게 자치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치론의 배경에 지금 깔려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일본의 식민지다. 당장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깔려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민족주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치론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계열을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은 자, 이렇게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이렇게 얘기해요. 일제에 타협했다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배제하고요. 또 당시에 일제가 사회주의자들을 엄청 많이 탄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자치론을 주장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 진영의 연합으로 자, 무엇이 결성이 됐다고요? 지금 단체, 그렇죠, 신간회가 결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자, 일부 민족주의 계열은요, 자치론, 식민지인 상태를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통치하자라고 하면서 일제에 타협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이제 있었고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타협을 했으니까 나중에는 친일파로 많이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 사람들 제외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계열 그 계열이 그 합쳐가지고 만든 단체가 신간회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 신간회 활동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민족주의, 사회주의 같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민족주의 특징, 뭐 사회주의 특징 이런 게 다 같이 있겠죠. 자, 뭐 강연회, 연설회, 야학 어떤 계몽, 교육 이런 거랑 관련되잖아요. 민족주의와 관련된 거야. 자, 농민운동, 노동운동, 사회주의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든 그런 걸 다 이제 후원하고 도와주고 이제 한다라는 거, 활동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이 신간회 활동 중에서 좀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자,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전에 배웠어요. 자, 광주에서 일어났던 광주 학생, 자, 이 항일운동을요. 우리 신간회가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또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이 신간회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떤 확산되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신간회에 여성 자매 단체가 있어요. 여성 단체, 여성의 어떤 이제 계몽을 위한 그런 단체겠죠. 어떤 단체 이름이 뭐냐면요. 근우회라는 단체야. 자, 이 근우회라고 신간회의 어떤 이제 여성 자매 단체. 자, 결성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야. 근우회가 결성됐다. 자, 요렇게 이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신간회 해체가 되는데, 자, 일제 탄압, 당연히 있겠죠. 일단, 뭐 독립운동, 민족운동 하니까. 자, 그 다음에 활동의 어떤 활동 방향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체가 됐다. 자, 아무래도 생각이 다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이제 지금 처음에는 이제 같이 합심하자라고 하면서 단체 만들었어.
근데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 생각의 차이가 결국엔 뚜렷해진 거예요. 이제 갈등이 이제 벌어지는 거야. 활동의 어떤 방향을 두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신간회가 이제 해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1920년대 이제 국내 민주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자,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고요.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실력을 이제 기르자 실력 양성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산장려 운동, 뭐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다음에 농촌 계몽 운동, 자 이런 거 이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은 어떤 우리 뭐 민족 해방, 계급 해방 막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농민운동, 노동운동으로 이런 사회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제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했다라는 거랑요. 또 학생들이 또 주도해서 벌어졌던 이제 그 민족운동이 있죠. 60만세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런 거 이제 또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60만세 운동 이후에 이제 만들어졌던 이 신간회라는 단체, 이 신간회라는 단체가 어떤 의의가 있는 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대를 해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활동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20년대 이제 국내에서 일어났던 민족운동, 독립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